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오늘은 에스터정 부동산 팀 사무실 왔습니다. 우리 오늘은 집 촬영이 아니고 이제 집 클로징 할 때 우리 조지아주는 이제 변호사님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이 동네에 유명하신 박은영 변호사님과 함께 촬영이 있어서 오늘 저는 안 나오고 열심히 이제 촬영하러 왔습니다. 거기 보이시죠? 아마 여러분한테도 되게 굉장히 도움 되실 만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더정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샘 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밖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요. 저희 수완이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익숙하신 얼굴이실 텐데요. 둘루스에 위치한 파크러 그룹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박은영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새 부동산 마켓이 소위 크레이지 마켓인데 우리 부동산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는 근황이 어떠신지 한번 네, 덕분에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바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 촬영한 내용들이 이제 타주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고 현재 그다음에 해외까지도 퍼져서 많이들 연락이 오시는데요. 클로징 순서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변호사님을 통해서 직접 한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호사님 우리 본인 소개와 우리 사무실 소개를 뭐 간략하게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변호사고요. 현재 펄로그룹의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둘루스 아틀란타에서 부동산 클로징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랑을 하자면 아주 많은 경력과 실력을 갖추신 많은 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뭐 많은 한인분들 이미 뭐 집을 사고 팔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께 일하시는 우리 오피스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네. 경험이 풍부하시다고 그런 피드백을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주택 클로징에 있어서 우리 클로징 변호사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순서들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자는요 다른 조와는 달리 변호사를 통해서 클로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중부나 그 서부 쪽에는 그 에스크로 에이전트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동부 쪽이나 북쪽에서는 어터니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동산 클로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의무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는 거는 이 부동산의 명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런 저당이 잡힐 일이 없게끔 저희가 명확하게 도와드리는 게 저의 그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타주에서 사실 요즘 조지아로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클로징 할 때 본인들은 에스크로 오피스에서 예전에 했는데 어떻게 이제 변호사님이 개입이 되시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아나 이쪽에 많은 동부에서는 이제 어토니 스테이트로 변호사님이 클로징 때 관할하게 계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클로징 변호사가 대표하는 파리가 어떤 파리를 대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그 북쪽에서 오시는 분들,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오시는 바이어분들이 익숙치 않는 컨셉인데요. 클로징 변호사는 사실은 그 렌더, 그러니까 융자은행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의무는 뭐냐면은 명의상의 문제가 없는 소유권 이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어분들이 프로텍트가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오시는 바이어들이 왜 나를 레프레젠트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바이어 변호사 따로 있고 셀러 변호사 따로 있고 또 클로징 변호사 따로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그런 스테이트에서는 그 바이어 변호사가 네고시에이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바이어 셀러 쪽에서 서로 네고시에이트하고 그 텀을 다 정해서 계약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 계약서대로 다 이행이 되는 거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러먼 스테이먼트에도 주고받기로 하는 것들이 다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끔 빚이 남아있지 않게끔 예,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의 잡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는 바이어 변호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셀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리즈너블한 그런 프로세스 같아요. 예.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그걸 하는데 그렇죠. 네, 법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들은 변호사 라이선스를 걸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이센스 어토니께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네. 바이어 셀러 입장에서 좀 더 안심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느끼는 건데 리스팅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들이 커멘트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셀러의 프리퍼드 어토니가 여기다. 네. 여기를 통해서 클로징하기 원한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많이 올려놔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클로징 어토니의 선택이 바이어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셀러가 지정하는 클로징 어토니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지? 법적으로는 조지아에서는 바이어 초이스예요. 예. 그래서 바이어가 이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새 집을 살 때는 빌더들이 예. 본인이 지정한 변호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새 집 할 때는 그냥 바이어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요즘 같이 또 요즘은 셀러 마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러 마켓인 경우에도 셀러들이 본인이 그 원하는 클로징 변호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예. 경우 바이어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 안 해도 되는데 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집을 사기를 원하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예. 셀러가 원하는 그런 변호사를 쓰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예. 네 계약상 그렇게 서로 동의를 동의만 하면, 한다면.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즘 타주에서 조지아로 많이들 이사들을 오시는데요. 그 바이어분들께서 클로징 때 타주에 계셔서 이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클로징 때 참석하시기가 좀 힘드신 부분도 간혹 있는데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되도록이면 오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것도 캐시 바이어인지 아니면은 융자를 끼고 하시는 분인지 그게 중요해요. 예. 사실 캐시 바이어인 경우 간단히 파워 버튼이 또 통해서 대리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클로징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예. 융자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도 그게 가능하긴 한데요. 대신에 융자은행에서 그거를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못 오실 경우는 이 파워 버튼을 쓸 수 있는지 먼저 은행에 먼저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본인이 거주하는 그 주에 있는 타럴 에이전트를 찾아서 예. 저희가 그쪽에 이제 노러리 같은 거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네. 파워 오브 어토니를 지정해서 사인하실 경우에는 융자 회사에서 먼저 허락을 하는지 네, 꼭 융자, 반드시 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네, 거 네, 예, 중요한 맞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익숙치 않은 것이 타이틀 인슈런스
거기에서 이제 오너 인슈런스, 랜더 인슈런스로 나뉘는데 무슨 인슈런스를 이렇게 뭐 2번이나 내야 되고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게 뭐 네. 옵션인지 네. 그런 걸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론 팔러시가 있고 오너스 팔러시가 있는데 론 팔러시는 그야말로 그 융자 금액에 대한 그 보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융자 은행을 위한 거예요. 사시는 분들, 바이어 분들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오너스 팔러시는 그 바이어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 분들의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어 분께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다운페이 하신 만큼의 에quity 있지만 점점 갚아 나가시면 에quity는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페이오프 되면은 본인이 이제 그 집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론 팔러시만 있었다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전체 소유권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없었을 경우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그 클레임 들어온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클로징 캐시바이어가 그때 당시 한 15만 불 정도 좀 된 오래된 일이어서 좀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불 정도의 집을 캐시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분이 좀 망설였긴 했지만은 다행히 그 오너스 타이틀 팔러시를 사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시기 전에 한 3일 전에 이 집이 한 번 더 팔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예.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저희가 타이틀 서치를 하면은 이 등기되는 그런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그 찾을 수가 있어요.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3일 전에 팔린 건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몇백 불의 그 타르 인슈런스를 내시고 15만 불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예, 타르 컴퍼니에서 그거를 다시 사줬어요. 15만 불을 지불을 해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따로 다시 세션을 따로 해야 될 만큼의 그런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금 관련도 그렇고 인크로치먼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타르 인슈런스를 한 번만 사시면 되거든요. 한 번 사시고 소유하시는 기간 동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거를 다 타르 컴퍼니에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이거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안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너 인슈런스, 랜더 인슈런스로 나눠지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오너 인슈런스를 꼭 구입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거를 랜더 인슈런스는 required예요. 네, 반드시 은행이 이거를 안 하면은 돈은 안 빌려줍니다. 융자를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볼 수 있는 게 이제 새 집들, 뉴 컨스트럭션 하우스 같은 경우 처음으로 내가 들어가서 한 새 집인데 그런 경우에도 오너 인슈런스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당연하죠. 왜냐면은 땅은 영원히 있었기 때문에 뭐 수백 년 동안 있던 땅이고 땅의 타이틀도 그야말로 몇십 년이 누군가의 그 소유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서베이어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운홈을 지었는데 이게 조금씩 몇 피트씩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행히 타르 인슈런스를 거의 다 구입을 하셨거든요. 여기 아무리 뭐 옵션이라고 하지만은 99%는 구입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1% 안 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들 타르 인슈런스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줬어요. 조금씩 퀵클레임 해가지고 인크로치하는 그러니까는 이 선을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다 소유권을 인정하게끔 해줬는데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몇만 불 손해를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집이라도 새 집이라도 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네. 가셔야 된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타일 설치에 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타일 설치가 보통 몇 년 전까지 그게 가능? 50년을 봅니다. 50년, 네. 뒤로 50년까지 네. 설치가 가능하신 거고. 간혹 가다가 이 집을 나중에 파실 때 그때 이제 연관되는 클로징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갖고 있는 그 타일 팔러시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본이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잊어버렸을 경우, 네. 뭐 그런 경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클로징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 보통은 이제 클로징 변호사가 타일 에이전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클로징 변호사가 또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컴퍼니인 줄 알면은 그 이제 타일 컴퍼니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예. 타일 인슈런스 컴퍼니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클로징 하나 할 때 그 정말 이거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타일 인슈런스 회사까지 없어진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주 예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클로징 변호사를 그 선임을 할 때 인슈런스 컴퍼니가 어떤 인슈런스 컴퍼니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아주 큰 인슈런스 컴퍼니면은 그럴 걱정이 없거든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시카고 타일 인슈런스의 에이전트인데 시카고 타일 인슈런스는 굉장히 큰 회사이고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그리고 피델리티 그룹의 일부분인데요. 아마 미국 전체 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타일 그 인슈런스를 이슈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인슈런스 팔러시를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예.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바이어분들이 사실 익히 아시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주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잘 모르시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 임파운드라고 하죠. 이제 네. 집을 사셔서 매달 모기지 페이먼을 이제 내시고 거기에 원하실 경우 보험과 세금을 얹어서 이제 임파운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페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제 보험금과 세금이 얹어지는 게 어떤 기준으로 뭐 얼마만큼이 애드가 되는 건지 그리고 클로징 시스템에 보면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에서 크레딧을 돌려주는 그런 네. 부분들이 나와요. 그건 또 왜 돌려주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은행에서 보통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퍼티 텍스하고 홈오너스 인슈런스를 은행이 대납을 하겠다 해서 에스크로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페이먼트에 포함을 시켜요.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은행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프로퍼티 텍스를 요구를 하지 않으면 프로퍼티 텍스를 안 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텍스 세일로 넘어가는 경우. 예, 그러면 완전히 은행은 그 손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보험이 없어가지고 뭐 화재가 났거나 뭐 데미지가 있을 때 이게 그냥 이 집이 굉장히 데미지가 나서 이 집 가치가 아주 떨어지는 경우. 이게 은행에서 그 걱정하는 부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하고 집 보험을 꼭 페이하는지를 맥시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먼트에 포함이 돼서 은행에서 대신 대납을 하는 겁니다. 예. 보통 한 3월 달에 이제 만약 클로징을 하게 되면은 페이먼트는 5월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스크로가 이제 거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월 15일까지 군액회하는 10월 15일까지 보통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0월 달 것까지 10월 달에 내야 될 재산세를 생각을 하면은 5월부터 걷어가지고는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그러니까 쿠션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좀 애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1, 2, 3, 4, 5 그러니까 1, 2, 3, 4까지 이렇게 그동안에 매달 그
페이먼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컬렉트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2달치를 더 얹어서 리저브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리저브하는 그 금액이 법적으로 전체 금액의 6분의 1 이상이 넘으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6분의 1 이상 그 넘는 금액이 또 다시 돌려받는 게 그게 이제 aggregate adjustment 이 되는 겁니다. 예. 에스크로를 오픈하셔서 이제 인파운드 하실 경우 이제 은행에서는 여유 자금으로 걷어들이게 되지만 사실 법적으로 6분의 1을 또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돌려드리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군요. 네.